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좌파 욕을 많이 하고 문재인 정부 욕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이 뭐 하느냐고 많이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 우파 지식인들이. 그러면은 우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느냐? 우파의 책임은 뭐냐? 우파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화두를 이런 식으로 꺼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3월 9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월 9일 하루 전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론조사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딱 출구조사가 나오니까. 조 대표님이 나보고 한 10% 정도 이길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안심 딱 하고 있는데 저녁에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한 분들 많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0.6%포인트 차이로 이긴다. 이거 지는 것 아니냐 이랬습니다. 출구조사가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것을 입증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는 3월 8일 하루 전날 여론조사대로 출구조사가 나왔어요. 이날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원인 규명이 없어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죠. 국민의힘이 분석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표본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재발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 가장 큰 것은 2020년 4.15 총선의 투개표, 사전투표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는 반대운동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황교안 같은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앞장서고 하니까 또 광고를 내니까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윤석열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목이 터져라. 사전투표 안심해도 됩니다. 제가 사전투표 하러 갑니다. 저를 믿고 찍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과거보다 사전투표율은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게 결국 투표율을 상당히 떨어뜨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전투표 하자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전투표 이틀, 당일투표 하루 합쳐서 3일 중에 편한 날 찍자는 겁니다. 사전투표 하자는 게 별게 아니고 사전투표 하면은 표를 도중 맞으니까 당일투표 하자는 이야기는 뭐냐, 무슨 뜻이냐. 하루만 찍자는 거죠. 당일 찍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은 울릉도다. 그 사람 사전투표 하면은 서울에서 찍으면 됩니다. 당일 투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릉도 가야 됩니다. 울릉도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사전투표하고 당일 놀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뭐 하루에 30만, 40만 이렇게 생길 때인데 연로하신 분들은 좀 느슨한, 한산한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데 당일 투표 하러 가려면은 부담도 생기니까 안 갔을 사람 많잖아요.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월 5일 마지막 사전 투표하는 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았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2, 3일 동안 온 언론이 그걸로 떠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투표 관리의 실패죠. 행정적 실패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부정이다. 투표 부정이다. 부정으로 몰았어요. 이 사전투표 반대론자들이. 그게 또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음모론이 사전투표 반대운동으로 확산이 되고 그게 투표율을 상당히 떨어뜨렸다. 또 이준석 대표가 방정맞게 10%포인트 이기고 있다고 하니까 뭐 굳이 내가 안 가도 되겠네.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투표율을 떨어뜨렸다. 그게 바로 그런 이변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15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4.16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습니까? 거기에 뭐 전자개표 과정에서 무슨 뭐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뭐 해킹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겁니다. 있었습니까? 우리 투개표 이거 전자투표 아닙니다. 전자개표 이건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거기서 이 전자는 현금 세는 기계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돈 넣으면 드르륵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 기계 아닙니까? 전자투표는 미국식으로 투표 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하고 통신이 연결돼가지고 뭐 해킹하고 할 여지가 없어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보수 주로 유튜브에 의해서 또 민경욱이라든지 황교안이라든지 공병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또 몇 사람의 통계학자도 끼어들고 해가지고 이게 우파로 번지면서 다 이긴 선거를 질 뻔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모론. 그러면은 이런 음모론을 아직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수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가 하나 던지는데 이 음모론은 심각합니다. 이 음모론은 한국의 보수 지식, 제가 지금 여기 대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수 지식인입니다. 일반적 보수 지식인이 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보수의 수준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먹물 먹었다는 사람, 보수 지식인의 수준이 평균적인 보수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수 지식인들. 아니,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전직 국무총리, 법무장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지금 그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계속 신문에 광고를 내고 또 그 밑에 돈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계좌 번호도 적어 놓고 그러다가 황교안 씨가 선관위로부터 2번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고발 제목이 뭐냐?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자유방해죄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아니, 전직 국무총리, 그것도 보수정권의 국무총리가 선관위로부터 이런 고발을 받으면은 저 좌파 쪽에 속하는 사람은 우파를 보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우파는 요사이 보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을 조롱함으로써 좌파 전체를 매도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 좌파는 황교안 같은 사람이 뭐 미래통합당의 대표 안 했나? 보수 정권의 간판 아니었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지식인들은 우리가 보수가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좌파 눈에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모론이 들어가면요 그 조직이 다 무너집니다. 이 음모론은 일종의 광신이고 사교입니다. 우리 이 우파적 무슨 지도자들이 만나는 뭐 모임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끼어버리면. 이런 음모론에 빠지면은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 시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이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파를 분열시키고 좌파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투표를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은 음모론자들이 한 게 결국은 뭡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도와준 거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어디 벌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천 계양을 같은 데도 저게 결국 투표율 경쟁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